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탄핵 국면에 들어선 이후 사드 배치 일정이 갑자기 앞당겨졌다고 공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환경 영향평가는 당연히 거쳐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이 이뤄진다면 사드 제재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비리 관련자 9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최순실 씨는 기소된 여러 사건 중 처음으로 나온 법원 판단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각각 징역 2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나 엿새 만에 숨을 거둔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장례식이 애도의 물결 속에 치러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책임론을 거듭 제기하며 원비어 사망에 따른 응분의 조처를 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내 대북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약정기간 요금 할인 폭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돼 오는 9월부터 스마트폰 사용자 1,238만 명의 통신비가 월 5% 줄어듭니다. 또 노년층과 저소득층은 매달 11,000원의 통신비를 할인받게 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이 같은 통신비 경감 대책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본료 폐지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준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선 국정농단 재판 소식과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 등을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은 라이브 투데이 뉴스 1번지를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투데이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라이브 투데이는 아침 시간대에 정보를 보다 빠르고 재미있게 심층적으로 전하기 위해 라이브 이슈, 대담, 국제뉴스, 그때 그 뉴스 등 다양한 코너로 구성한 버라이어티 뉴스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6월 19일 9시 정각부터 9시 10분까지 10분간 방송된 라이브 투데이 중 라이브 이슈, 전국 폭염특보, 35도 넘는 불볕 더위 전망은 편을 모니터했습니다. 이날은 연합뉴스TV 김동혁 기상전문 기자가 출연해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미의 관심사인 특보 상황, 폭염 원인, 비 소식, 올여름 전망, 자외선과 오존에 대비한 외출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여러 궁금증을 풀이해 주었습니다. 영남은 36도를 넘는 6월 관측 사상 최고였다라는 진행자의 첫 질문에 김동혁 기상전문 기자는 폭염이 16일 서울과 경기, 충청, 호남 지역에서 시작한 이후 계속 특보 지역이 늘고 있고 폭염 강도도 강해지고 있다면서 어제 경남 합천과 밀양, 의성, 상주, 전북 장수 중에서 낮 최고 기온이 6월 날씨로는 관측 사상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합천이 36.5도를 기록했다. 영남 지역은 지역 관측 사상 가장 더웠거나 두 번째로 뜨거운 하루를 보냈다고 답하면서 비공식 기록이지만 대구 달성군에서도 37.2도를 기록하기도 했다. 물론 사람이 직접 관측하는 곳은 아니고 무인 관측 장비이기는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대구에서도 역시 가장 뜨거웠고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영남 낮 기온 36도 넘어 6월 관측 사상 최고라고 자막에 물음표가 붙어 6월 관측 사상 최고였다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하게 합니다. 김동혁 기상전문 기자도 해설 도중 영남 지역은 지역 관측 사상 가장 더웠거나 두 번째로 뜨거운 하루를 보냈다고 하니 더욱 헷갈리는 것이죠.
또 사람이 직접 관측하는 것은 아니고 무인 관측 장비라 비공식적 기록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공식 기록으로 최고 기온이었는지 비공식적으로 최고 기온이었는지 혼동이 됩니다. 진행자는 영남에서는 낮 수온주가 36도를 넘어 6월 관측 이래 가장 뜨거웠다고 합니다. 라고 언급했으니 더 궁금한 것이지요. 그러니 세 가지를 제대로 설명해 주었어야 합니다. 첫째, 어제 경남 합천 36.5도 등 6월 기온으로는 관측사상 역대 최고였다. 또 둘째, 비공식 기록은 더욱 높아 대구 달성은 37.2도였다. 셋째, 무인 관측 장비라 비공식 기록이라 하는데 공식 기록과 비공식 기록의 차이는 유인 관측과 무인 관측이 아니라 관리자가 상주해 매일 기상 통계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 공식 기록이냐 아니냐로 나눠진다고 밝혀주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 기자의 말을 듣고 궁금해서 찾아보니 기상청의 자동기상 관측 장비로는 종관 자동기상 관측 장비와 방제 자동기상 관측 장비가 있는데 종관 자동기상 관측 장비는 바람, 기온, 습도, 기압, 강수량, 지면 온도, 일조 시간 등 모두 14가지에 이르는 기상 관측을 자동으로 하는 기기이고 방제 자동 기상 관측 장비는 기상 관측보다 폭풍, 홍수, 지진 등 재난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서와 산악 등에서 국지적인 기상 관측에 주로 사용하고 풍향, 풍속, 기온, 강수량, 강수 유무처럼 기본적인 기상 정보만 측정한다고 합니다.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무인 자동 기상 관측 장비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 기록은 일시적인 기기 고장의 우려가 있어 관리자가 상주해서 매일 기상 통계표를 작성하는 종관 자동 기상 관측 장비만 공식 기록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폭염특보 연일 확대 강화, 현재 특보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폭염 속 녹조 가뭄 악화, 기다리는 비 소식은 언제 등은 질문이나 설명 모두 무난했습니다. 그렇지만 비 소식이 궁금한 가운데 김 기자의 해설로는 일요일에 비가 와 불볕더위가 한풀 꺾일 것이라 했는데 그래픽의 이번 주 날씨 전망에는 일요일이 햇님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여름철 건강관리법에 자외선, 불볕더위, 오존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법을 표시하고 오존의 경우 오후 2시에서 5시 야외 활동 자제라 써져 있는데 김 기자는 2시부터 6시라고 설명해 서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사소한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신경을 써야 전문 기자로서 대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국어 사전을 보면 날씨는 그날그날의 비, 구름, 바람, 기온 따위가 나타내는 기상 상태를 표시하는 말이고 높이를 나타낼 때는 최고, 강도를 표현할 때는 최대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낮 최고 기온이 6월 날씨로는 관측 사상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낮 최고 기온이 관측 사상 6월 기록으로는 가장 높았다고 해야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라이브 투데이를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했는데요. 뉴스 1번지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뉴스 1번지는 주목해야 할 뉴스를 빠르게, 깊게, 쉽게 전해드립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연합뉴스TV의 정치부 기자와 색이 뚜렷한 정치평론가들의
재미있는 해설로 시시각각 달라지는 전국 현안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6월 19일 월요일 문정인 워싱턴 발언 파장, 문 대통령 협치 먹구름 편의 일부를 모니터했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이 출연해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미군의 전략자산과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대북 관련 발언에 대한 파문에 관해 명쾌하게 분석하고 해설해 주었습니다. 이날 진행은 야당들의 비판부터 소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문정인 특보의 워싱턴 발언은 지난 50여 년간 피로 지켜온 한미동맹을 한 방에 깨트릴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라고 공격을 했고,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특보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 의중을 공개해서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미 간 이견을 노출시키고 외교 협상의 전략 ABC도 찾을 수 없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혹평했습니다. 진행자인 윤석희 기자는 청와대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엄중 경고했다는데 문정인 특보의 발언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은 문 특보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 안보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고 두 정부의 정상회담도 직접 참여했던 분이므로 돌출 발언이 아니라 전략적 발언이었다고 본다. 미국의 반응을 타진해보는 차원에서의 발언이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내용인즉슨 옳다. 다만 때와 장소가 좀 부적절하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문 특보의 발언이 파장은 많지만 과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략적으로 마이너스가 더 많은 건지 플러스 되는 요소가 많은지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풀이를 합니다. 이에 대해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본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항공모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축소할 수 있다는 건데 이 두 가지는 한미가 협의해야 할 미묘한 문제이고 동북아는 지금 중국과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틈새를 벌리려 노력하는 형세인데 한미 동맹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합니다. 이후 사드 문제에 이르기까지 최진 원장은 미국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한 바람직한 전략적 발언으로 김광덕 부장은 부적절한 발언이며 전략적이라 하는 건 외교부 장관이나 안보실장 같은 공식 개선이 아니라 특보로서 대통령의 발언의 폭을 넓혀주었다는 건데 유감 표명 등 운신의 폭을 좁힐 수도 있다고 비판하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그런데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의 경력을 보면 자막에 현 세한대 부총장, 전 청와대 정책비서실 국장, 전 정부혁신위 정책홍보실장이라 표기했는데 어느 정부 때 청와대 국장, 정책홍보실장을 했는지 밝혀주었어야 시청자들이 발언 취지나 내용을 이해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물론 출연자의 발언 그 내용에 집중해서 옳은 이야기인지 틀린 이야기인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방송에서는 대개 출연진을 보수
혹은 진보로 구성해서 특정 사안을 옹호하는 입장인지 비판하는 입장인지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추세에 최진 원장의 경우에도 전직을 좀 더 상세하게 알려주었더라면 여쪽인지 야쪽인지 대담 발언에 대한 평가와 이해 등을 하기에 훨씬 편했을 것입니다. 교수죠. 네. 연합뉴스 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순서입니다. 지난주 제작 프로그램을 모니터한 성신여자대학교 청정융합과학과 정지훈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살펴봤습니까? 네, 저는 지난 6월 17일에 방송된 비즈톡톡을 모니터했습니다. 원하는 물체를 3차원으로 손쉽게 재현해내는 3D 프린트 산업에 관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맞춤형 이어폰부터 치아 교정기까지 한층 대중적인 모습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는 3D 프린트 기술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21세기 연금술로 불리는 3D 프린터. 지난 17일에 방송된 비즈톡톡은 3D 프린트 기술을 활용한 나만의 피규어를 제작하고 있는 한 스튜디오에서 시작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누구든지 360도 위아래로 사진 촬영을 하기만 하면 본인과 유사한 피규어를 제작할 수 있다는 곳인데요. MC가 직접 체험하며 피규어가 나오기까지 과정들을 자세히 보여주어 흥미로웠습니다. 피규어 제작을 위한 사진 촬영에 걸리는 시간은 단 1초. 피규어 제작에는 총 72대의 카메라가 동시에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조합하여 3D 입체 그림을 만들고 3D 프린터로 0.1mm씩 파우더를 쌓아 피규어를 완성하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를 들며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 현장의 모습이 생생히 전달되었습니다. 나만의 피규어 완성. 다음으로 소개된 것은 인이어였습니다. 먼저 장시간 이어폰 사용으로 소음성 난청이라는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정보를 전달했는데요. 연합뉴스 TV에서 방송되었던 뉴스를 근거 자료로 보여주어 그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바로 맞춤형 인이어가 무엇인지 소개가 이어졌는데 소음성 난청과 인이어의 필요성에 대한 연결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보통의 이어폰과 비교했을 때 인이어의 장점은 차음성이 우수하다는 점인데요. 차음성에 대한 설명을 자막으로 추가해 어려울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맞춤형 인이어 제작 역시 MC가 직접 체험하며 제작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실리콘으로 귓본을 뜨는 장면은 인이어 제작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네, 지금 여기 나온 게 소용씨 몰드 귀 내부 모양 맞춤형 이어폰을 만들 수 있는 본을 뜬 거예요. 생소한 인이어에 대해 질의응답을 통해 시청자의 궁금증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해결해 주었고 단조로운 내용에 변화를 주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치아 교정에 활용되고 있는 3D 프린트 기술을 소개했는데요. 3D 프린터 덕분에 치아가 틀어진 경우에도 이를 뽑을 필요 없이 투명 교정 장치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한 치과에서 3D 레이저 스캐너로 치아를 본떠 투명 교정 장치를 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이해를 도와주었는데요. 손재승 씨의 치아 모양이 입체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치과에서 완성된 3D 이미지는 기공소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환자의 치아 모형을 프린트하고 이에 맞는 투명 교정 장치를 만드는 것인데요. 컴퓨터로 진행되는 3D 프린트 기술은 과거 수작업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고 동시에 정확도는 올라간다고 합니다. 투명 치아 교정 장치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기기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환자의 뼈나 관절을 맞춤으로 제조하기 위해 3D 프린터가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3D 프린터 의료기기 허가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와 관련된 정확한 수치를 그래프로 보여주어 신뢰를 높였습니다. 끝으로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3D 프린트 기술의 장점을 소개하며 마무리 지었는데요. 다양하게 사용되는 3D 프린트 산업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익한 방송이었습니다. 고가의 맞춤형 서비스를 대체하는
네, 모니터 내용 함께 잘 봤습니다. 정지훈 학생은 어떤 3D 프린트 기술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네, 저는 두 번째로 소개된 맞춤형 인이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맞춤형 인이어는 개개인의 귀 모양에 맞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낮은 볼륨으로도 좋은 음질을 들을 수 있는데요. 기존의 이어폰과 달리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통증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즈톡톡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금리 인상 3개월 만인 지난 14일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또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1에서 1.25%로 한국 기준금리와 동일하게 됐는데요. 미 연준은 하반기에도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주요 외신과 우리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 정은희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이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또 인상하면서 우리나라의 금리와 같아졌습니다. 네. 이처럼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배경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현재 시간으로 14일 0.25%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올 3월에도 0.25%를 올렸었는데 올해 두 번째입니다. 미국 기준 금리 밴드는 이로써 1에서 1.25%로 금리 상단이 우리의 기준금리와 동일하게 됐습니다. 미 연준은 금리 인상 배경을 성명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실업률이 4.3%로 최저치로 노동시장이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올해 경제활동이 양호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더 예고된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기준 금리의 역전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언론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의 인상 속도와 폭, 이것을 전망을 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날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불안함보다는 낙관 혹은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한다는 보도가 지배적입니다. 미 외신들 역시 이날의 금리 인상을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 경제 전문 채널인 CNBC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신흥국 시장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를 일축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의 인민은행의 예금 대출 금리가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올 하반기에는 미국의 금리가 한국의 금리를 역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언론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언론에서는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경제를 되돌아볼 때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의 여파로 우리의 저금리 기조가 바뀐다면 정말 사상 최대 규모인 가계부채가 문제가 될 것이고요. 네. 요즘 폭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빚으로 지탱되는 부동산 시장이다라는 언급을 통해서 부채 조절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 역시 우리에게 무시하지 못할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일보는 또 금리 인상, 가계와 기업 서둘러 대처해야라는 사설을 통해서 올 3월 1,3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문제이며 올 하반기 23만 채를 비롯한 대대적인 부동산 입주 물량을 고려해 봤을 때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놔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하라는 한은 총재의 신호라는 사설을 통해서 가계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부채 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언론들의 기사는 우리의 경제를 되돌아보고 통화정책의 변화가 시사된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언급해 주신 대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내 가계부채
1,359조 원이 시한폭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정부가 지난 19일 수도권 지역 등 집값 급등과 관련해서 부동산 대책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주요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19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언론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그러니까 투기 수요를 차단을 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의 보장성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을 10%포인트 낮췄는데요.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부동산 금융버블을 막기 위한 조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경기 광명시, 부산시 기장군, 부산시 진구 등 3개의 지역이 청약 조정 지역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투기 과열 지구는 제외됐습니다.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또 한 차례 예고가 되고 있고요. 부동산 입주 물량이 대대적으로 많은 만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조정 요인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일시에 과도한 그런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하면서 대응 상황을 보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6.19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미국 금리 인상과 연관성을 찾는 데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미 미국 금리 인상은 예고가 됐었고 이런 반응은 우리 시장에 이미 적용이 됐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줄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는 언론 역시 가계 부채와 부동산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도를 하고 있는 신중한 보도 자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여파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자세한 보도 행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제 미국의 금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또 네. 앞으로 미국의 경제 동향을 보도함에 있어서 언론들의 바람직한 보도 태도 짚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기준 금리 인상은 올 하반기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19년까지 3% 정도를 내다보고 있는데요. 게다가 연준은 보유자산 축소라는 기조를 들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중에는 많은 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금리 인상의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는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하는 준비 과정입니다. 언론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서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부정적인 기사보다는 낙관적인 기사가 아직은 많아 보입니다. 물론 금리 인상을 통해서 미국에 세계의 돈이 많이 유입될 거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이번 미국 금리 인상을 발표한 후 신흥국 시장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에 대해 최근 신흥국 시장의 경기 회복세가 미국의 금리 인상을 버텨낼 만큼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위안화 가치가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절상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라서 보도의 내용에는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고나 혹은 낙관론 등을 다양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기사보다는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보도 행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보도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 just want to say that our thoughts that something that was cheered, the central tendency to the unemployment rate. In the fourth quarter of this year, we continue to expect that the economy will expand.
이번 연준의 결정은 당초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큰 변동성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